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월 16일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오늘은 좀 영상으로 올라가서 괜찮아졌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화이팅 하고 가겠습니다. 대선이 사실상 2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아마 2월 20일이 윤석열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일 것입니다. 20일 남았는데요. 이 쭉쟁이들이 그리고 그 뒷방 할배들이 자꾸 튀어나와서 국힘은 지금 몰락을 더해서 아주 파멸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오세훈 정도면 괜찮아요. 위험인물은 아니니까. 그런데 오세훈이 나와서 뭘 할 것이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만 합니다. 그 관성적으로 행정직 오세훈은 그 초선 국회의원 한 번 하고 그 다음 계속 서울시장을 한 5년 하다가 10몇 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고 또 서울시장을 지금 한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4년 정도 하고 있죠. 그러니 행정에 어느 정도 적합한 인물이지 정치인은 아니고 대한민국을 개혁시킬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분노하는 양 진영에 의해서 또 결집에서 오세훈은 경선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현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힘 내부에서 쌍권총이라든가 윤석열이라든가 청와대, 용콘대, 정지석 등등이 이상한 오세훈으로 결집시켜서 대선을 이긴다 그러는데 언감생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동훈과 홍준표입니다. 한동훈이라는 이 아이는 쭉쟁이입니다. 쭉쟁이. 근데 오늘 오전에 한 1시간 전쯤에 페이스북을 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을 한 권 쓰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세훈이 5살,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7살 금쪽이라면은 한동훈은 2살짜리입니다. 연설 능력도 없고 포용력도 없고 중도 확장성도 없고 보수를 대표하지 않죠. 그러니 얘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이가 잘못됐으므로 윤석열을 차별화시킨 한동훈이다. 그런데 윤석열하고 차별화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계엄 해제를 스마트폰으로 내가 해제할 테니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올라탔는데 그 과정이 보면 기가 찹니다. 탄핵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그러니 아직 정치를 너무 모르고 그냥 오렌지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강남 좌파 오렌지족이다. 20일 날 2월 20일에 윤석열의 그 변론이 종결되는 것을 보고 변론이 종결되자마자 복귀를 하고 대선 경선에 뛰어들겠다 하는 메시지를 낸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 아직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봄에 꽃피는 봄에 5월 벚꽃 그것도 봄이죠. 대선 출마하겠다는 거죠. 아직까지 자신도 춥고 전국도 추움으로 봄에 자기가 출마하겠다. 아직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런 게 그런 거고 이 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정치인이라 하면은 언행이 무거워야 됩니다. 깊은 고뇌와 철학과 역사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깝죽대죠. 지가 하는 말로 짜치죠. 후진해입니다. 2달 동안 많은 말씀을 경청했다.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인생에 있어서 2달이 성찰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그 인간이 다시 태어나고 성숙되겠습니까? 그리고 2달 동안 책을 쓰고 있답니다. 책 하나 쓰려면 1, 2년이 걸릴 거예요. 저도 과거에 몇 년 전에 책 한 번 쓰려고 그러다가 포기했습니다. 내 필력이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내가 사회를 바라보는 현상적인 눈이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그걸 구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책 한 권 쓰고 있대요. 그 책이 얼마나 허접하겠습니까? 이게 애가 아직 2살짜리 금쪽이야. 응애요도 제대로 못하는 애야. 이런 허접한 성찰과 시간과 책을 들고 나오겠다는 거죠. 그거 나와서 메시지 내는 거 뻔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라는 꼬맹이를 보면은 이준석도 연설 능력이 없어요. 얘도 특히 그렇습니다. 앞에 하나 묻혀. 여러분, 제가 대구에 그리고 부산에서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부산하고 대구 등에서 괜찮아요. 여러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예. 이죠. 대선 출마하겠다는 거죠. 아직까지 자신도 춥고 전국도 추움으로 봄에 자기가 출마하겠다. 아직 툭툭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런 게 그런 거고. 이 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정치인이라 하면은 언행이 무거워야 됩니다. 깊은 고뇌와 철학과 역사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깝죽대죠. 지가 하는 말로 짜치죠. 후진애입니다. 2달 동안 많은 말씀을 경청했다.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인생에 있어서 2달이 성찰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그 인간이 다시 태어나고 성숙되겠습니까? 그리고 2달 동안 책을 쓰고 있답니다. 책 하나 쓰려면 1, 2년이 걸릴 거예요. 저도 과거에 몇 년 전에 책 한 번 쓰려고 그러다가 포기했습니다. 내 필력이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내가 사회를 바라보는 현상적인 눈이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그걸 구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책 한 권 쓰고 있대요. 그 책이 얼마나 허접하겠습니까? 이게 애가 아직 2살짜리 금쪽이야. 응애요도 제대로 못하는 애야. 이런 허접한 성찰과 시간과 책을 들고 나오겠다는 거죠. 그거 나와서 메시지 내는 거 뻔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라는 꼬맹이를 보면은 이준석도 연설 능력이 없어요. 얘도 특히 그렇습니다. 앞에 하나 묻혔죠. 여러분, 제가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제가 이런 애들의 그 연설은 파편입니다. 깊은 성찰과 고민이 없어서 그러한 겁니다. 남을 공격하고 남을 약점하고 약점을 잡고 꼬투리 잡는 이런 애들이 정치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준석과 이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준석은 언더 40이요. 한동훈 애들은 언더 73, X세대라는 거죠. 그 X세대를 추천하다가 얼마나 인간들이 변신하고 양아치같이 변한 애들이 우리 많죠. X세대가 70년대 생들입니다. 대표적인 애가 이현주 아닙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애가 조정훈 아닙니까? 얘도 그런 애입니다. 깊은 성찰과 국민에 대한 국민의 고통에 대한 고민도 없이 표피적으로 출세만 하고 달리고 배지만 하고 달리고 하던 애들도 있고 이런 애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홍준표한테 기대하겠습니다. 홍준표가 동훈이를 보고 저 비린내 나는 거라 그랬죠. 볼만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철수가 잘못하면 4명이 경선 룰을 적용해서 4명이 경선을 한다 그러면 못 올라가기 때문에 고고TV는 한동훈과 김문수는 꺾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홍준표가 이게 참 문제인데 이 사람도 홍준표는 그냥 뒷방 늙은입니다. 정책을 발표하거나 또는 시대적인 고민이나 또는 역사적인 고민이나 내가 왜 대통령을 하겠다는 내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친구입니다. 과거부터 갖고 나오는 거 박철은 슬럼무시 사건 하나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 다음에 고대 인맥 가지고 먹고 사는 늙은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지금 삐쩍 마른 장작나무 같은 김문수가 장작도 좋아요. 젖은 장작보다 마른 장작이 불은 잘 떼지 않습니까? 근데 김문수는 고사목이에요. 일반 장작은 바짝 마른 장작 불이나 잘 붙지 고사목 그런 거는 불도 안 붙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김문수가 어저께 같은 경우 그 민주당의 그 똘끼 있는 여자 있죠. 최민희가 질문을 하니까 김구의 국적이 중국일 수도 있다. 중국이란 말도 돈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일제시대에 대한 제국의 국민들은 일제의 국민들이었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대답하면은 역사적인 평가는 후위를 물으시고 역사적인 평가는 그 당시에는 무국적이고 우리가 일제에서 강압적으로 식민지화가 됐으므로 그들은 우리 국민이었고 대한 제국의 국민이었다. 왜? 독립을 했으므로. 비록 미국에 의해서 비동적이지만 독립을 했으므로 독립을 하기 위한 독립영웅들이 많았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일제 36년을 일본의 국민이었다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일제시대 국민은 있었는데 그 국민은 영토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겼으니 일제시대의 국민이었고 김구 선생도 중국의 국적인 말도 있다. 이런 거죠. 그거는 위장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나중에 복구하면은 국적을 복귀하면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이 김문수라는 애가 머리가 마른 장닭도 안 되고 고사목이라 그런 겁니다. 똥 만들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홍준표가 아주 직격을 해버리죠. 김문수의 망발이다. 그러니 김문수가 지금 보수에서 어느 누구도 안 돼. 안철수만 제하고는. 보수에서 어제 그저께 같은 갤럽에서 12% 1위가 나오고 홍준표는 5%로 떨어지니까 김문수가 나오면 이제 들이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볼만할 겁니다. 그렇죠. 그 오세훈 같은 경우는 말실수는 별로 안 해요. 안정적으로 가고 폭발성이 없고 선동적이진 않아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오세훈도 정광훈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이가 지금 하는 게 도대체 지금 조기 대선이라도 사실상 대선 운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 내놔야 됩니다. 미래 아젠다가 뭔지를 내놔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만 전부 다 공격하면 그거로 되는 줄 알아. 동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훈이가 껍데기로 갖고 나올 건 아마 정치개혁일 겁니다. 세대 교체일 겁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세대를 갖다가 통합하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이라는 애가 국민 소환제를 외쳤죠. 저는 그 국민 소환제 옳다고 봅니다. 근데 소환이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지방의회도 소환이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라고 그 소환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이재명이나 그 국힘 몰락하는 국힘 대변인이나 국힘 지도부에서 국민 소환제 1호는 이재명이다. 이재명만 공격해가지고 이재명만 각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여론 지평이 이재명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국힘 주자 중에서. 이런 식으로 천박하게 국민을 선동하는 이 국힘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리고 경악할 말을 또 합니다. 홍준표는. 나는 홍준표가 적비린내 나는 응해요 못하는 한동훈을 얼마나 조질지 궁금합니다. 홍준표의 자충우돌과 조디의 강함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동훈이나 김문수가 홍준표의 길을 못 이겨요. 그런데 이거 다음 영상에도 찍겠지만은 아니 세이브 코리아 세계로교의 소년배란 놈하고 전한길이란 놈이 뭐하러 광주를 갔느냐 이거죠. 광주에 가가지고 말이죠. 광주인들이 윤석열을 탄핵을 막아달라 그랬습니다. 민주당이 내란당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뭐하러 가가지고 광주 금남로에서 양쪽으로 쫙 갈라서가지고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전국을 갖다가 더 갈등으로 몰아갑니까? 이게 보수가 망하는 길이에요. 응? 광주는 우리가 계속 보듬어야 하고, 만약에 우리가 대구나 부마나 그런 항쟁에 가서 전라도 애들이 부마 항쟁은 잘못됐다 그러고 부마 대구 가가지고 대구 시민혁명이 있었죠. 그런 데 가가지고 나라를 망친 거는 보수다. 그 전라도 민주당 애들이 나라를 망친 건 보수다. 윤석열의 탄핵을 찬성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천방지축의 일개 강사놈이 역사적인 철학과 깊이가 없는 놈이 애들을 분필로 가르치던 놈이 지가 뭐 대단히 뭐라가 되는 것만큼 어제 난리 났었죠. 모든 언론에 헤드라인을 두드리고 모든 방송이 뭡니다. 정치라는 것은 갈등을 통합하는 것이지 갈등을 더 양분화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란 놈이 금남로의 탄핵의 반대 집회가 대단하다. 그레이트 코리아다. 빛골 광주가 변하고 있다는 이런 망발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주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광주가 보수의 성지가 됐습니까? 광주 전라 시민들이 전환길에 그 개독들의 찬송가 부르면서 애들을 갖다가 연단에 세우고 지랄 발광 연병하는 것을 광주가 그걸 반겼겠습니까? 이걸 갖다 모으는 놈이 홍준표입니다. 이런 건 차라리 아가리를 닫고 있어야지. 김문수를 지지하는 보수 강성 지지자들이 나오고 이재명을 공격하고 전라도를 공격하는 강성 보수 지지자들이 지들끼리만 뭉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타가지고 대선을 통과하고 경선을 통과하고 대선에 나가려는 이 홍준표란 놈야말로 절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80년대 이후 광주에서 수만 명의 군중이 모인 보수 집회단체가 금남로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게 전국에서 몰려갔다는 거죠. 전국의 개독들, 기독교 신자들이 몰려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전국에다가 당원 동원령을 내렸으면 100만 원 고집했을 겁니다. 금남로는 광주 민주화의 상징 거리인데 왜 갔어? 그곳에서 탄핵 반대 보수단체 집회가 개최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빛곡을 광주가 변하고 있다는 거요. 안 변하고 있습니다. 광주인들과 전라인들은 소년보가 이끄는 그 개독들이 와서 10,000명이 모집한 걸 보고 속으로 분노와 복수의 칼날을 더 갈고 있을 겁니다. 이런 놈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동서의 벽이 허물어지고 보수 진보의 벽이 허물어져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아니죠. 동서의 벽을 허무는 게 아니라 동서를 더 갈라치우고 보수의 진보의 벽을 허무는 게 아니라 보수 진보를 더 갈라치운 게 전환길이나 소년배 그 세계로교회 세이버 코리아 가서 지랄 발광 연병한 겁니다. 보수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서로의 편견과 아집을 허물고 하나된 광장으로 나가며 어떻게 서로의 편견과 아집을 허뭅니까? 전환길이나 그 세이버 코리아 개독들이 들어간 것은 편견과 아집을 허문 게 아니라 편견과 아집을 더 강화시키고 나라를 두둥강 내려갔죠. 저 민주당 실수입니다. 저 이재명 양아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것이 보수입니다. 이게 보수의 가치입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보수는 남을 포용하고 통합을 해야 되고 가지고 있으면 나눠줘야 되는 게 보수입니다. 하나된 대한민국 선진국 시대가 됩니다. 기대합니다. 그레이터 코리아 그날. 이 미친놈 아닙니까? 하나의 대한민국이 되니 아니라 둘. 그동안 동서로 잘라진 거, 양극단으로 잘라진 거를 전환길이란 놈이나 소년배 그 세계로 코리아 그 개독들이 들어가서 아주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나된 대한민국이고 이게 어떻게 선진 대한민국입니까? 남의 아픔을 보듬을 줄 알아야 되고 남의 아픔을 우리가 치유할 줄 아는 것이 하나된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런 양아치 같은 개새끼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이게 보수는 필패이며 이거는 절대 대한민국을 몰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레이트 코리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 지금 붕가붕가 하는 놈이 홍준표한테 하나 기대하는 것은
김문수도 조지고 한동훈도 조져라. 자폭해라. 그래야지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대선 주자가 국힘에서 나올 것이다. 이까지 하겠습니다.